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은 한 주에 얼마나 할까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은 미국에 상장된 버크셔 해서웨이 A 주식으로 2023년 8월 8일에 신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기록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주식시장에 상장된 워렌 버핏 주식으로 널리 알려진 버크셔 해서웨이 A 주식은 한 주당 55만 5,800달러로 하나로는 7억 2,600만 98만 6,4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투자공장 공장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알려진 한 주의 가격이 무려 7억 2,698만 6,400원에 달하는 워렌 버핏이 회장으로 있어 더욱 유명한 버크셔 해서웨이 클래스 A라는 기업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여러 산업에 관련된 투자 지주회사로 워렌 버핏이 회장 겸 CEO를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1839년 섬유 제조회사로 출발한 기업을 1962년부터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갖게 됩니다. 1967년에는 보험 관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면서 기업 인수합병 M&A를 시작으로 점차 섬유회사에서 투자회사로 덩치를 키워갑니다. 몸집이 급격히 커짐에 따라 본의 아니게 기업 지배구조가 꼬이기 시작했는데 IRS에서 이를 보고 탈세 목적이 아니냐고 태클을 걸어오자 버핏은 투명하게 다 까고 보여주겠다며 버크셔 해서웨이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구조로 개편. 이를 계기로 세계 최대의 종합투자회사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찰스 먼거가 합병에 따른 주식 교환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버크셔 해서웨이에 합류하게 되면서 버핏의 오른팔 노릇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찰스 먼거가 투입되면서 주식 투자 비율을 줄이고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여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을 하게 되며 성장해 나갑니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시 키위트 플라자 15층 건물 중 14층 한 개 층만을 본사로 사용할 정도로 불필요한 돈이 나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또한 버핏은 자회사들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본사의 규모 자체는 대단히 작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수는 단 25명에 불과하지만 자회사 직원 수를 모두 합치면 약 37만 명이 넘습니다. A 주식은 창립 이후 주식 분할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주식으로 이는 버핏을 포함한 경영진의 신념에 따른 것으로 주식 분할을 통해 주당 가격을 낮추면 시도 때도 없이 사고파는 단타 매매꾼들이 지나치게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이 액면 분할을 안 했더라면 어땠을까? 를 생각해보게 됩니다. A 주식이 너무 비싸서 웬만한 투자자들조차 사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되자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들을 겨냥한 소수점 투자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 투자 신탁 UIT들이 등장하자 버핏은 자기 회사 이름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투자 신탁 회사들에게 투자자들이 수수료를 뜯기지 않고 이들에게 주식 매수의 진입 장벽을 완화해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주식의 일부를 잘게 쪼개었고 상대적으로 주당 가격이 낮은 비주를 만들게 됩니다. A주는 진짜 돈 많고 생각 있고 장기 투자할 사람들만 사는 개념의 주식이라면 B주는 일반 투자자들도 보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탄생한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졌음에도 배당을 안 하고 앞으로도 워렌 버핏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배당 계획이 없는 기업으로 유명합니다. 버핏과 먼거는 기업이 유보 이익 1달러 당 최소 1달러를 더 벌 수 있는데 주주들에게 굳이 배당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13년 연례 서한에서 버핏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대신 마지막 한 푼까지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에 써온 것이 주주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2014년 주주총회에서도 한 주주가 버크셔 해서웨이 배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자 버핏의 34%의 지분과 A주, B주 주주들과 힘을 합쳐 총 97%의 주주들이 반대 의사를 밝혀서 그 자리에서 부결되었던 사건은 아직도 유명합니다. 엄청난 대기업이지만 A주는 수억 대의 고가주라서 A 주식을 직접 보유한 사람 또는 법인은 2,700명 정도입니다. 참고로 애플의 주주는 1,000만 명 정도이고 삼성전자의 주주는 454만 명 정도입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빌 게이츠와 친하기 때문에 내부자 거래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어 투자하지 않는다고 워런 버핏이 주주총회에서 밝히기도 했으나 나중에 주식을 안 샀던 것이 바보 같은 짓이었다는 솔직한 소회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A주와 B주의 차이.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의 주식이 처음으로 상장된 날짜는 1970년 5월 29일입니다. 이때 버크셔 해서웨이의 A 주식의 시초가는 $290였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B 주식은
1996년 5월 9일에 처음으로 상장되었으며 이때 시초가는 $1,000였습니다. 이후에 버크셔 해서웨이 B 주식은 2010년 1월 21일에 50대 1로 분할되어 현재는 버크셔 해서웨이 A 주식의 1,500분의 1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주식은 가격, 유동성, 세금, 투표권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두 종류의 주식은 모두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의 소유권과 배당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 가격. 버크셔 해서웨이 A 주식은 한 주당 수십만 달러에 거래되는 매우 비싼 주식입니다. 반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B 주식은 한 주당 수백 달러에 거래되는 비교적 저렴한 주식입니다. 이 차이는 원래 A 주식을 보다 접근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1996년에 버크셔 해서웨이 B 주식이 30분의 1의 비율로 쪼개어 발행된 것에서 기인합니다. 2010년에는 50대 1로 분할되어 현재는 버크셔 해서웨이 A 주식이 버크셔 해서웨이 B 주식의 1,500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유동성. A 주식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없으므로 유동성이 낮습니다. 즉, 거래량이 적고 매수와 매도가 어렵습니다. 반면 B 주식은 가격이 저렴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높습니다. 즉, 거래량이 많고 매수와 매도가 쉽습니다. 3. 세금. A 주식은 세금상의 이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A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B 주식으로 전환하면 A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이벤트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B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A 주식으로 전환하려면 A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이벤트로 간주됩니다. 즉,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 투표권. A 주식은 투표권이 더 많습니다. 한 주당만 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B 주식은 투표권이 더 적습니다. 한 주당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회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사업 내용. 버크셔 해서웨이는 미국의 대형 투자 기업으로 워렌 버핏이 이끄는 회사입니다. 1839년에 섬유 제조회사로 출발했으나 1965년 버핏이 경영권을 인수한 후 현재는 보험업과 투자업을 중심으로 한 복합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매출액은 2,455억 달러, 순이익은 425억 달러, 자산 총액은 8,737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주요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게이코, 내셔널 인더미니티, 제너럴리 등의 보험 및 재보험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보험료를 먼저 받고 나중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플로트라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하여 다른 투자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버크셔 해서웨이 에너지라는 자회사를 통해 전기, 천연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유틸리티 회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3. 철도. BNSF 레일웨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북미에서 가장 큰 철도 운송회사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매년 약 2억 톤의 화물을 운송하며 석탄, 석유, 농산물 등의 수요가 높은 상품을 주로 취급합니다. 4. 소비재. 데리퀸, 시즈 캔디즈, 프루트 오브 더 룸 등의 유명한 소비재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브랜드는 각각 아이스크림, 캔디, 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며 고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버핏이 주주총회 때 코카콜라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을 먹는 장면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언론이 주목하는 주주총회에서 값으로 따지기 힘든 홍보 효과를 보는 철저히 버핏에 계산된 행동입니다. 5. 주식. 애플, 뱅크 오브 더 아메리카, 코카콜라 등의 대형 기업들의 대규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버핏은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이들 주식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이며 워런 버핏의 탁월한 투자 실력을 반영합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회사는 워런 버핏의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 운영됩니다. 워렌 버핏은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신뢰성 있는 경영을 중시하며 자신의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정직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는 매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주주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의 투자 전략과 시사점을 공유합니다. 그의 편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용되고 참고되며 그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4. 주가 및 차트.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현지 시간 8월 7일 이 종목이 최고가를 찍은 이유는 2,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인데요. 재무 분석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 A주년 봉 차트입니다. 이 차트는 버크셔 해서웨이 B주의 분기봉 차트입니다. A주 B주의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재무 분석 2022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증가하였음에도 투자 손실로 인해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재무 분석은 참고만 하시고 오늘자 미국발 어닝 서프라이즈 기사를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보험 사업 부문 덕분에 2, 4분기에 이익이 증가했습니다. 7일 현지 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보험사인 게이코와 BNSF철도, 데어리 퀸 레스토랑 등 다양한 사업을 보유한 버크셔 해서웨이는 2분기에 359억 달러 한화로 약 46조 9,6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100억 4,300만 달러 약 13조 1,0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6.6% 증가한 것이며 순이익은 359억 1,000만 달러 한화로 약 46조 9,000억 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투자회사이다 보니 영업이익보다 순이익이 큰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영업이익은 큰 이익이 났음에도 순이익이 마이너스였던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년 동기에 438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한 것과 크게 비교되는 실적이어서 오늘 주식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로 산하보험회사인 가이코의 실적 개선과 보유 주식들의 주가 상승을 꼽았습니다. 특히 투자 포트폴리오의 과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애플 주식이 2023년 2분기에 18%가량 오르면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플 지분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애플 투자로만 약 260억 달러 규모 미실현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2분기 약 18% 급등했고 이에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보유 주식 가치는 약 1,776억 달러 한화로 약 232조 3천억 원을 보유하게 됐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애플과 함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264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96억 달러, 코카콜라가 241억 달러, 쉐브론이 194억 달러, 이 기업들이 버크셔의 지분 가치 상위 5위를 차지했습니다.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투자 비중이 높았던 두 번째 종목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296억 달러로 지난 3월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미국 은행주에 대한 버핏 회장의 굳건한 믿음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보유액은 6월 말 기준 1,473억 7,700만 달러, 한화 약 192조 7천억 원으로 1분기 1,306억 1,600만 달러, 한화로 약 170조 8천억 원보다 약 13% 늘어 지난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2분기 말 기준 버크셔는 보유한 현금 중 1,204억 달러를 미국 국채에 투자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버핏은 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 등급을 강등했지만 미국 단기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달러는 세계의 준비통화이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다며 버크셔가 2주 연속 미국 국채를 사들였으며 이번 주에도 추가 매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버핏 회장의 포트폴리오는 세계 각지 투자자들이 결정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통하는데 그는 최근 신용평가사 피치의 미국 국가신용 등급 강등에 대해 걱정할 일이 아니라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경쟁사 분석.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하는 대형 투자 기업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경쟁 회사는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4개의 회사가 한 회사에 압축되어 있다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투자은행 제프리즈 퍼넨셜 그룹프. 제프리즈 퍼넨셜 그룹프는 버크셔 해서웨이와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투자은행으로 저렴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가진 자산들을 구매하고 성장시키는 전략을 취합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소매, 에너지, 통신 등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험 올스테이트 코퍼레이션. 올스테이트 코퍼레이션은 버크셔 해서웨이의 보험 자회사인 가이코와 같은 게임 보험 분야에서 경쟁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자동차, 재산, 생명 등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리 투자 블랙록. 블랙록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관리 투자 회사로 간주하는 경우의 경쟁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ETF, 채권, 주식 등의 다양한 자산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모펀드 KKR&컴퍼니. KKR&컴퍼니는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모펀드로 간주하는 경우의 경쟁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모자본, 부동산, 인프라, 신용 등의 분야에서 투자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사모펀드 중 하나로 꼽힙니다. 7. SWOT 분석 1강점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어 시장 변동에 대한 내성이 높음, 강력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의 무부채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재무적 안정성이 좋음.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의 탁월한 투자 결정과 자본 배분 능력으로 장기적인 가치 창출을 실현, 5년간 연속적으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을 유지. 이 약점, 주가 변동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주요 결정은 워렌 버핏과 찰리 멍거 등 소수 인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리더십의 연속성과 계승 문제, 일부 자회사들의 성과가 부진하거나 손실을 보고 있어 전체적인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 3기회 경기 침체로 인해 저평가된 자산들을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 인도, 중국 등의 신흥시장에 투자하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 디지털화, 지속가능성, 사회적 책임 등에 맞춰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기회. 4위험, 보유 주식들이 대상 기업들의 경영 위기나 규제 변화 등의 영향, 보험, 철도, 에너지 등의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의 경쟁이 치열, 사이버 공격, 자연재해, 전염병 등의 비상사태로 인해 비즈니스 운영에 장애 발생 가능성. 8. 결론. 앞으로 또 이런 주식이 나올 수 있을까? 쉽지만 워런 버핏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해봅니다. 원칙을 지키는 투자와 한 종목을 고르면 최소 10년에서 30년까지 가져가는 장기 투자 스타일로 쓸데없는 돈이 지출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500억 달러 이상이나 통 큰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뉴스에 부고가 떠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 92세의 버핏과 99세의 멍거의 시대가 가고 나서도 계속 이런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다시 이런 종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2, 제3의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을 찾아내 1000만 원이 넘고 1억 원이 되더라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확신이 없다면 우린 또다시 우아화하고 쳐다만 보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가짐과 그런 종목을 고르고 선택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또를 사지 않고서는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없듯이 주식이란 것을 마냥 무서워만 하고 두려워만 할 대상은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50년을 살아가야 할 100세 시대에 부동산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일. 결국엔 금융상품의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자주 방문하셔서 세계의 훌륭한 종목들과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나와 궁합이 맞는 그런 종목을 만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한 가지 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는 금요일 오후나 토요일에 실적 공시를 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상장사는 증시 개장 전후로 실적을 공시하는데 2018년 주주들에게 보낸 연례 서한에서 언론 보도는 때때로 수치에 집중한 나머지 불필요하게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을 겁먹게 하거나 고무시킨다며 우리는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실적을 금요일 장 마감 이후나 토요일 오전에 발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버핏은 이 같은 조치로 투자 전문가들은 월요일 개장 전까지 정보를 충분히 담은 논평을 낼 기회가 생기고 여러분들도 분석할 수 있는 시간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성대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큰 소리치고 싸움질하고 소액주주들을 개무시하는 어떤 나라와는 다른 평생에 잊지 못할 가문의 영광처럼 대표된다는 문화가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상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자에 관한 최종 결정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의상 투자공장 공장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